경북대병원이 새 병원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고 새 병원 이전지로는 제2작전사령부 부지가 적절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놨습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지만 중구청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인흥 한실 연결도로가 신설됩니다. 두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경북대병원을 제2작전사령부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경대병원도 새 병원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고 이전지로 제2작전사령부 부지가 적절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구청은 병원 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도심 공동화 현상이 불보듯 뻔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경북대병원은 시설은 낙후된 데다 부지는 좁고 병상당 면적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거점 국립대병원으로 환자는 밀려들고 있지만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뚜렷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설 보수 비용만 3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경북대병원이 새 병원 건립 필요성을 놓고 연구 용역을 진행한 이유입니다. 용역 결과 경북대병원은 새 병원 건립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규모는 1,350개 병상 이상, 부지 면적은 약 20만 제곱미터로 산정했습니다. 이 정도의 면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정지인 제2작전사령부 부지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새 병원 건립 시 연평균 2,800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편익이 있을 거라고도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제2작전사령부 부지에 추진할 예정인 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부대가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 경북대병원뿐만 아니라 의대와 치대, 간호대 등 의학 관련 시설들을 모두 집적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경북대학교 의과, 치과, 간호대학과 연계하여 의료 분야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한 산학연 병원 종합 의료 클러스터를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의료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우리 시가 대한민국 의료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시의 경북대병원 이전 계획에 이어 경북대병원에서마저 이전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중구청은 크게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병원이 이전하고 나면 일대 도심 공동화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경북대병원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후적지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예의를 봐서는 우리만 너무 고집할 수는 없고 경대병원 자체는 응급의료센터만 존치해도 괜찮다고. 경대병원 자체가 이 역사와 전통이 있고 응급의료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서민들의 접근성, 대구 시민의 접근성이 있는 경대병원을 송두리째 옮겨간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중구청은 병원이 떠나면 연간 9억 7천만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경북대병원 후적지 개발에 중구청과 주민 그리고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성군 화원읍 볼리리 인흥마을과 달서구 대곡동 한실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신설됩니다. 두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 인흥마을, 달서구 한실마을 도로 개설은 화원읍 볼리리 인흥마을과 대곡동 한실마을을 잇는 도로 개설을 통해서 두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달성군 화원읍 볼리리와 달서구 대곡동 한실마을이 폭 10m 도로로 연결됩니다.
총 연장은 구간에 따라 최대 1171m, 사업비는 100억 원 안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3개 안이 검토됐는데 1안은 달성군의 가문사와 달서구의 송정공원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구간으로 한실마을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안은 1안보다 동쪽으로 치우친 구간인데 터널을 조성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가운데 기존 1안을 한실초등학교 주변 교차로로 연결하는 3안이 절충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널을 뚫고 산필봉에서 내려오는 게 단절이 안 되고 또 환경 훼손도 좀 적은 쪽으로 이제 택일했는 게 3안입니다. 3안을 하게 되면은 달서구도 장점이 있는 게 한실 산림휴양공원을 거기 조성합니다. 거기 이제 같이 맞물리 가지고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신설 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40km로 마을 간 주민들의 이동을 위해 보행로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서구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 도로를 갖다가 이제 활용 갖다 해야 되니까 저 달성군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 도로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옆에 같이 병행하고 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능 한실 간 연결 도로는 실시 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해 2029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능마을과 한실마을이 기존 15분 거리에서 3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목원이 쓰레기 매립장이 상상도 못하는 발상의 전환으로서 대구의 전국의 명품이 되듯이 아마 우리 대곡동 한실동네와 달성군 이능마을은 그야말로 아마 살기에 좋고 가장 천혜적인 자연을 잘 누리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결 도로 신설과 함께 이능마을을 통과하는 기존 왕복 2차로 도로의 확장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실마을이 이능마을을 거쳐 화원읍 중심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구 지역 기업 경기 전망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대구 지역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지난 2021년 2분기 이후 16분기 연속으로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10개사를 상대로 2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 BSI는 1분기보다 7포인트 하락한 66을 기록했고 건설업은 1분기보다 4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치의 절반 수준인 54에 머물렀습니다. 대구 지역 제조업 기업 경기 전망 BSI는 2021년 2분기 110을 기록한 이래 16분기 연속 4년 동안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BSI가 기준치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고 기준치보다 낮으면 반대로 경기 전망을 어둡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섬유 의류업종은 내수 부진과 글로벌 관세 정책 여파로 1분기 대비 23포인트나 하락한 32에 불과했고 자동차 부품업도 미국의 관세 인상 예고와 내수 감소 등으로 74를 기록하며 경기 둔화를 전망했습니다. 제조업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으로 나눠보니 수출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의 경기 부진으로 1분기 대비 32포인트나 하락한 56으로 나타난 반면 내수기업 BSI는 3포인트 상승한 70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외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매출, 투자, 수주 등 2025년 주요 경영 목표를 전년보다 하향 조정한 기업들도 다수였습니다. 또 상반기 사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주요 리스크로는 내수 경기 부진이라는 응답이 61.9%로 가장 많았고 트럼프발 관세 정책 40%, 원부자재 가격 상승 28.6%, 국내 정치 불확실성 27.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상인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함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자구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특히 영남권에 집중됐는데요. 산불 대응은 초기 신고가 가장 중요한데 이 초기 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화 지점보다 낮은 곳으로 즉각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산에서 빨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등산객의 119 신고에 소방 차량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고 현장 통제를 위해 경찰과 산불 감시반도 곧이어 도착합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청과 경찰, 소방, 해군 등 유관기관이 모여 합동 산불 진화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제 봄철을 맞이하면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산이 많이 말라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 구청에서는 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과 그리고 지역에 항상 거주하고 있는 의용 소방대원에 함께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감시와 어떤 체계를 갖추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불이 난 산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산불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바람 방향을 살펴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마스크나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려 뜨거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가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대피를 하더라도 산에서 위에서 바람이 올라가다 보니까 밑에 자던 지대로 대피를 해주시고 만약에 대피를 못하실 경우는 주변에 있는 은폐물을 갖다가 바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엉클해 계시고 그게 안 될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낙엽을 다 치우시고 몸을 엉클해서 구조할 때까지 대기해 주신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불이 잡히면 잔불 진화대가 투입됩니다. 두터운 낙엽층 아래 불씨가 존재하면 2차, 3차 발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산불이 안 나고 낙엽층이 점점 두꺼워질 경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뿌리더라도 그 밑에까지 있는 낙엽층 밑에까지 물이 침투가 안 되는 바람에 바람이 불고 나면 다시 재발화되는 확률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산불의 초기 대응과 확산 대응을 나누는 기준은 피해 면적 10헥타르입니다. 1헥타르는 백운포 축구장 1개 규모로 10헥타르는 축구장 10개 면적에 해당됩니다. 초기 대응부터 산불 1단계와 2단계까지는 구청장이 지휘권을, 3단계가 넘어가면 시장이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 민생과 경제 이슈를 앞세워 중도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인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최근 시민 모임 대경 민생경제 포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TK에서 중도층의 목소리를 키우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학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최근 TK 지역 정치경제 혁신을 위한 시민 모임 대경 민생경제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이 포럼은 TK 지역이 정치적 폐쇄성과 경제적 낙후성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민주주의 위기 극복, 양극화에 따른 갈등 완화, 서민경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충격이 경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불폐업을 하고 직장인들의 지갑은 점점 작아지고 경제 주체들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민생이 무섭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줘야 제가 왔습니다. 포럼 발대식에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이용득 전 국회의원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참석해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중도층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때 아닙니까? 국민들이 뭐가 풀리는 것도 없고 뭔가를 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폐쇄되고 고립된 TK가 경제적으로도 역시 낙후되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 성향의 시민들이 만든 이 포럼이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와 극심한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전국 80여 개 지자체에선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점심시간 동안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현재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시범 운영 중인데요. 대구에서도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할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대구 각 지자체 민원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동안 교대로 근무합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점심시간 동안 완전한 휴식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전국 80여 개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는 달서구 3곳, 중구 5곳 등 14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도입을 하고 있을 뿐 전면적인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거리로 나와 시민들에게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홍보했습니다. 총력 투쟁 집회도 열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대구 동성로에서 중구청까지 행진을 하며 각 지자체의 전면적인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법에 보장된 점심시간 1시간,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공무원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미덕이고 도리라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박탈된 권리입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저희는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이 없는지 몰랐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인데 쉬어가면서 일해야죠. 밥도 먹고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대구 구청장 군수협의회 회의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안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제는 전면 시행을 해야 할 때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휴무제는 이제 8개국, 그 9개국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앞으로는 그래 가야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 끝나고 민원이 확 몰리면은 그거는 또 더 점심시간은 별로 없는데 밀리면은 또 많이 기다리게 되고 뭐 하는 이런 그런 복잡한 게 있어요. 일단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장단점이 다 있는데 내가 볼 땐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3년 전 대구 구청장 군수협의회는 휴무제 도입을 예고했다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시행을 잠정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도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최근 대구 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에서 폐수 유출이 잇따른 가운데 서구 주민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구 악취방지 시민연대 조용기 대표는 서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서구청 등 관계기관이 폐수 배출 업체를 찾겠다며 합동으로 조사반까지 꾸렸지만 아직까지도 배출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책은 없는지, 합동조사반의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주민들이 알 방법이 없다며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2 대구시의원 재선거 투표소로 달서구 송현 1동과 2동, 본동과 분리동 19개 투표소가 확정됐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실시 지역에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소 투표 신고자 112명에게는 거소 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각 투표소의 위치는 가정에 전달된 투표 안내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디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박경준 교수 연구팀이 AI와 현실을 잇는 새로운 개념인 사이버 물리 AI를 세계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AI의 오작동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AI가 현실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접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AI가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의료 로봇 등 다양한 물리 환경에서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구청이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도 공원지 무료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방치된 빈 땅을 활용해 주차장으로 전환하며 1년 이상 무상 제공 시 재산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구청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EM 발효액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EM 발효액은 쌀뜨물과 소금을 이용해 만들며 악취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은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제작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달서구 두류일 이동이 이웃의 재발견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 카페와 협업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구 성명초등학교 핸드볼 남자팀이 2025년 대구소년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결승전에서 대구 고산초등학교를 18대 11로 물리치며 대구 지역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성명초등학교는 오는 5월에 열리는 전국소년 체육대회에서도 대구 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은 닷새째, 경북 의성은 나흘째 이어지면서 안동 등 주변 지역에까지 도깨비불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영향이 컸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